안녕하세요. 이 딥다이브에 오신 당신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가지고 넷플릭스 영화 트루 스피릿 아시죠? 그 실제 주인공 제시카 왓슨의 정말 놀라운 항해 이야기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16살 소녀가요. 그것도 혼자서 중간에 멈추지도 않고 또 어떤 도움도 받지 않고 세계 일주항에 성공한 실화죠. 맞아요. 여기서 단독, 무기항, 무원조 이게 다 각각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단독은 말 그대로 혼자, 무기항은 육지에 전혀 안 내리고 무원조는 물건을 받거나 하는 물리적 도움 없이 이게 도전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드는 조건들이에요. 와, 정말 대단한데요? 자, 그래서 이번 딥다이브 미션은 이 자료들 속에서 제시카의 여정이 어땠는지 또 그 의미는 뭔지 이걸 당신을 위해 명확하게 한번 뽑아내 보는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자료를 보면 제시카는 아주 어릴 때부터 바다랑 항해를 꿈꿨다고 나오네요. 네, 특히 그 최연소 기록을 세웠던 제시 마틴에게서 영감을 많이 받았다고 하죠. 그리고 가족, 또 멘토 벤 브라이언트의 지지가 정말 결정적이었고요. 아, 멘토도 있었군요. 네, 근데 뭐랄까 시작부터 아주 순탄했던 건 아니었어요. 보내주신 자료 중 하나가 그 시험 항해 때 사고를 꽤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데요. 아, 맞아요. 저도 봤어요. 화물선이랑 충돌했던. 네, 바로 그거요. 그 사고 때문에 언론이랑 대중들이 완전 죽으러 가는 길이다 이런 식으로 엄청 비난을 했어요. 심지어 정부까지 나서서 항해를 못하게 하려고 압박했고요. 와, 16살 소녀한테는 진짜 엄청난 부담이었겠는데요. 그런 비난 속에서 어떻게 항해를 강행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본인 의지도 강했겠지만 자료를 보면 멘토랑 가족들이 굉장히 분석적으로 지원을 했더라고요. 사고 원인 철저히 분석하고 안전대책 보강하고 그러면서 비판에 정면으로 맞선 거죠. 아, 그냥 감정적인 지지가 아니라 굉장히 실질적인 도움이 있었군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제시카는 엘라의 핑크레이드라는 배를 타고 210일간의 여정을 시작하는데요. 진짜 시련은 이때부터였다고 봐야죠. 어떤 시련들이 있었나요? 자료에 보면 가장 힘든 순간은 언제였다고 나오나요? 여러 기록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극심한 고독감, 그리고 자연의 그 엄청난 힘, 이런 거였어요. 특히 요트가 막 7번이나 뒤집히는 그런 거대한 폭풍으로 만났을 때가 있었는데 7번이요? 세상에. 네, 한 번은 배가 뒤집힌 다음에 의식을 잃기까지 했다고 나와요. 그리고 또 바람이 하나도 안 불어서 바다 한가운데서 7일 동안 그냥 표류했을 때 그때 느꼈을 정신적인 압박감도 엄청났다고 하고요. 와, 상상만 해도. 이건 단순한 항해 기술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극한의 외로움, 공포 이런 걸 혼자서 다 견뎌내야 하는 그런 싸움이었던 거죠. 혼자서 그걸 다 견뎠다니. 영화에서도 보면 가족들이 육지에서 엄청 애태우면서 지켜보잖아요. 맞아요. 그 거실벽에 세계지도 붙여놓고 제시카 위치 따라가면서 위성전화로 통화하고 그런 장면들이 실제 상황을 잘 보여주는 거죠. 특히 항해 막바지에 그 슈퍼스톰이 왔다면서요. 네, 폭풍 3개가 합쳐진 정말 이례적인 규모였다고 해요. 그때는 멘토 벤조차도 항로를 바꾸거나 사실상 좀 포기하라고 권유할 정도였죠. 그런데도 제시카는 계속 갔군요. 네, 끝까지 가지로 결정해요. 이게 참 위험을 감수하는 거랑 목표를 향한 의지 사이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그걸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 같아요. 결국 그 폭풍을 뚫고 210일 만에 시드니 항으로 돌아왔죠. 정말 불가능해 보였던 꿈을 현실로 만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에필로그 정보 보니까 2011년에는 올해의 젊은 호주인으로 선정되기도 하고 또 난독증을 극복하고 책도 2권이나 냈더라고요. 와, 난독증까지 대단하네요. 자, 그럼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딱 뽑아낼 수 있는 핵심 통찰, 그런 너겟은 뭘까요? 분석을 해보니까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이 보이더라고요. 첫째는 이게 그냥 의지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한 준비와 계산된 자신감이 있었다는 거죠. 아, 준비요. 하긴 무모하다고 비난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렇죠. 근데 자료들을 보면 제시카랑 팀이 수년 동안 정말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게 보여요. 항해술 훈련은 물론이고 기상학, 선박 수리, 비상대처 능력까지. 이건 그냥 맹목적인 꿈이 아니라 아주 철저한 계획과 훈련에 기반한 도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믿음이 그냥 나온 게 아니군요. 오, 흥미롭네요. 다음은요? 둘째는
고독 속에서의 진정한 내면 성장입니다. 항해 자체가 힘든 도전이기도 했지만 기록들을 보면 제시카는 그 극한의 고독 속에서 자기 자신이랑 마주하면서 두려움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혼자만의 시간이 오히려 성장의 기회가 된 거네요. 네, 편안함이 아니라 이런 극한의 도전을 통해서 얻는 성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세 번째는 어떤 점인가요? 지원 시스템의 실질적인 힘을 빼놓을 수 없어요. 가족이랑 멘토 역할이 그냥 힘내라 이런 응원 수준이 아니었다는 게 중요해요. 기술적인 조언을 해준다든지 위기 상황 관리에 대한 조언이라든지 이런 실질적인 전문 지식과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불가능해 보였던 항해가 가능했던 거죠. 감정적인 지지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이 실질적인 지원 네트워크가 중요했던 겁니다. 네 번째는요? 극한 상황에서의 침착한 위기 대응 능력이요. 특히 그 요트 전복 같은 정말 생사를 넘나드는 순간에서도 패닉에 빠지지 않고 딱 훈련받은 대로 침착하게 대응했던 기록이 아주 인상적이에요. 그건 타고난 용기 같은 걸까요? 물론 용기도 있었겠지만 그거보다는 반복된 훈련이랑 정신력 강화 훈련의 결과로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훈련의 중요성.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을까요? 마지막으로는 외부의 평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준비 과정에 대한 믿음입니다. 제시카 스스로도 나는 영웅이 아니라 꿈을 믿고 철저히 준비한 평범한 소녀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잖아요. 네, 그랬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아무리 비난하고 뭐라 해도 자기가 얼마나 노력했고 얼마나 준비했는지를 스스로 믿었던 거예요. 이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근본적인 힘이었던 거죠. 네,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제시카 왓슨의 실화를 바탕으로 그냥 감동 스토리 이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철저한 준비, 또 실질적인 지원, 고독을 통한 성장, 그리고 자기 확신, 이런 좀 더 구체적인 성공 요인들을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를 통해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주는 메시지는 꽤 분명한 것 같아요. 목표가 뭐든 간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또 주변의 실질적인 지원을 잘 활용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믿는다면 생각보다 훨씬 더 큰 도전도 해낼 수 있다는 거죠. 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아까 전문가님이 잠깐 언급하셨지만 자료에 따르면 제시카는 난독증이라는 어려움도 극복했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가 보통 보는 그런 화려한 성공 뒤에는 종종 이렇게 잘 드러나지 않는 개인적인 어려움, 또 그걸 극복하기 위한 투쟁 같은 게 숨어있기 마련인데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성공이라는 걸 바라보는 당신의 시각에 혹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한번 잠시 곱씹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